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 스터디하는 카톡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천님이라는 분이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이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부적격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첨됐는지 알지만 사실 떨어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미혼인 경우에 만 30세 이 전에는 미혼이고요. 30이 넘으면 미혼이지만 무주택으로 산정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그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무주택 기간 산정의 오류에서 보시면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한 날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하셔야 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은 직계, 존속,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님으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가 되셔야 돼요. 직계 존속, 부모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계 비속, 만 30 미만인 미혼 자녀 또는 미혼 자녀가 만 30 이상일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청약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가 되셔야 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를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수 계산 시에는 세대주 본인은 물론이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제외를 하셔야 되겠죠.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 존속 또는 비속,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이라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3번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구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되지만 세대원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대원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 모르고 이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할 경우엔 부적격자로 처리가 됩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세대주를 변경한다 해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4번 주택 소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1주택자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1주택을 팔겠다는 서약서죠. 그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처리가 되는데 다만 1주택을 딱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엔 지역별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 주택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 양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택 양도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여섯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할 땐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전 소득으로 하셔야 되고 세후 소득은 안 되고요. 많은 분들이 소득을 확인할 때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실 텐데요. 소득 기준은 꼭 세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입하셔야만 한답니다. 또한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요. 조금 큰 평수 85 초과되는 건 3년.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제곱 초과는 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평형과는 무관하게 10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0년 동안 제한입니다. 투기과열 지역도 평형과 무관하게 10년 동안 제한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평형과 무관하게 17년 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보시면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 규제에 따라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상이하대요.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를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에서 7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자녀 주택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수만 산정이 됩니다. 3명 이상 되셔야 되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양 부모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또 플러스 3년 거주하셔야 되겠죠. 특별공급 자격 미달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다는 거죠.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을, 다자녀 특공은 19세 미만 자녀 수를, 노부모 부양 특공은 부양 부모의 나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해당 지역 미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순위 해당 지역이 있고요. 기타 1순위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신청하셔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기타인데 1순위라고 해서 넣게 되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열 번째, 해당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미달, 연속 90일 초과, 1년 중 183일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체류 기간이 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연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본인의 해외 체류 기간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약 통장은 연간 1점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무주택일 경우에는
요거 연간 2점 정도 올라갑니다. 2점. 그리고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한 5점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점수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따져 보셔서 요즘은 60점대도 많이 청약이 가능하시고 뭐 좋은 지역은 70점 넘으셔야 되고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